한 뼘만 더 뻗으면, 한 걸음만 더 떼면 금방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정상. 그러나 그곳은 그리 쉽게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다가가면 물리치고 또 다가가면 언제 가까이 왔냐는 듯 사라져버리곤 하는데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높은 곳을 갈망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걸까요? 그런 의문을 안고 사는 삼남매. 자하, 자비, 자인. 그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따라 자하 씨의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럴수록 자하 씨 한 걸음이라도 더 오르려 안간힘을 쓰는데요. 잡힐 듯 하면서 좀처럼 다가설 수 없는 정상.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하 씨 또다시 암벽 위에 몸을 실어보는데요. 좀 줄이신다. 네. 조금 참고. 암벽화는 좀 작은 걸 신어야 발끝에 힘을 모으기가 쉽다는데요. 좀 따가워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엄살 한번 피우지 않고 연습에 임하는 자하 씨. 그런 자하 씨 곁을 지키는 또 한 명의 클라이머. 바로 자하 씨의 동생 자비 씨입니다. 왜 젖어있냐? 조용한 성격의 자하 씨와는 달리 자비 씨 성격이 여간 괄괄한 게 아닌데요. 자꾸 미끄러지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자유신 아까 뭐가 잘했는데? 글쎄요. 몸이 무거웠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왔더니 몸이 가벼울 것 같네요 이제. 성질을 낼 땐 불같았는데 그것도 잠시. 자비 씨는 이내 등반에 집중합니다. 화도 잘 내고 뒤끝도 없는 성격인 거죠. 이것도 힘드니까. 자꾸 등반에 실패하자 형제가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 41번에서 42번 내려가는 거예요. 노란 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40번 먼저 잡고 그 다음 39번 오고 41번, 42번 이렇게.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의 한 종류인데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암벽을 어떤 코스를 선택해 어떤 방법으로 오르는가에 따라 그 성적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형제가 등반과 인연을 맺은 것은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산악 등반을 즐겨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산에 올랐다는 형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해 이젠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가장 본능에 충실한 스포츠가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깊이 파고 들어와 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나름대로 깊이 파고 들어와 보니까 뭔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힘든데도 어떻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 힘든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형제는 헬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당기는 근육. 그래서 헬스는 주로 상체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됩니다. 7, 8.
혼자 하기엔 아무래도 지루한 운동.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 게으름을 피우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서로 은근히 경쟁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서로 봐주니까 또 자세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또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좋아요. 좀 더 올려야겠다. 어? 올려야겠다, 한 개 더. 무게를 더 올려야겠다고? 어. 몇 킬로인데 지금? 65? 누가 좀 더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느라 형제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형제가 또다시 암벽장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빼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좀 두려우면서 설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렵긴 한데요. 그게 또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마음에 또 설레요. 오늘은 좀 특별한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아 가자. 자하 씨와 자비 씨가 팀을 꾸려 떡볶이 내기 시합을 시작한 것인데요. 점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저기지 저거 플러스 라피스 플러스. 수 있을까요? 자하 씨, 좀 힘겹게 오른다 싶더니 어느새 정상에까지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목표 지점을 코앞에 두고 고지탈환에 실패. 자영이랑 동률라. 이 순간만큼은 형의 실패가 자비 씨에게 안도감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비 씨, 막상 암벽 앞에 서면 그 누구보다 진지해집니다. 차근차근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서는 자비 씨. 그래도 형 자하 씨의 표정엔 여유가 있죠. 아,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비 씨 역시 미역국을 먹고 맙니다. 왜 0.5점 이겼네? 형 내가? 아니? 우리가? 형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라이벌이니까 형이 저기까지 갔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항상 그래요. 암장에서 운동할 때면 형이 저기까지 갔네? 저기까지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드디어 떡볶이가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먹는 떡볶이 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동생한테 졌다지만 자하 씨는 그저 맛을 즐길 뿐입니다. 최고 라이벌이 형이라고 예. 다 아시는데. 제 자신. 농담이고요. 그냥 다 전부 다 라이벌인 것 같아요. 자비뿐만 아니고 뭐 같이 운동하는 사람 전부 다. 승부욕에 있어서 예. 자비 씨에 대해서 자하시 어떤가? 훨씬 떨어지죠. 저는 뭐 이기면은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지면은 뭐 돈 몇천 원 내면 되는 거니까 생각 없는데 자비는 죽어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은 죽어도 이겨야겠고 또 한 사람은 이겨도 저도 그만. 그래서 형제는 그 누구보다 사이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하 씨네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가족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잠시 후 비행기가 도착하고 입국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휠체어를 타고 오는 소녀. 바로 자하자비 형제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다. 괜찮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했던 자인이가
다리를 다친 채 입국했습니다. 몇 메다나 떨어졌는데? 3m. 어? 3m. 그발 멋져 떨어졌구나 그냥. 쑥 빠졌구나. 얼마나 다쳤는지 휠체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디 이렇게 대고 있으면 괜찮아? 돌릴 때 아픈 거야? 아니 꺾으면? 겉으로는 담담해도 오빠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연 씨 어떤 하다 다치신가요? 그 암장에서 운동하다가요. 매트리스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이게 살짝 접질린 것 같아요. 얼음주머니는 했어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도 얼음주머니 좀 달라 그러지. 엄마의 얘기에도 대꾸 한마디 없는 자인이. 일주일 만에 만난 가족이건만 자인이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기 직전 자인이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5위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경기를 치르지도 못하고 도중하차했으니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삼남매가 부상을 당할 때마다 이용하는 병원. 신속하게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는 오빠들 입장에선 자인이만큼이나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대회 때도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다치고 역시 부상 조심해야 되고 많이 속상해요. 검사 결과 왼쪽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있고 뼈에도 살짝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부술을 한 2달 할 작정인데 그때 상태 봐가면서는 기부술을 풀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은 아마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자인이는 며칠 후 있는 국내 대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의 얘기대로라면 대회는커녕 연습도 하기 힘든 형편. 과연 자인이는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나갈까요? 이틀 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제는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자인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목발을 짚고 깁스를 한 채 말입니다. 오늘 뭐 처음 해보는데 해봐야죠. 자신의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쉬고 있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한쪽 발을 못 쓰니 팔에 힘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발로도 안 되니까 무릎으로 지금 하는 거 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발을 못 쓰니 자연스레 무릎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실력과 투지 집념, 선수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정평이 난 자인입니다. 매달리고 떨어지기를 수차례. 상황이 이쯤 되자 보는 엄마가 더욱 애가 타는데요. 결국 자인이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모습조차 보이기가 싫었던 걸까요? 자인이는 사람들을 의식한 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동생의 마음을 잘 아는 오빠들도 이럴 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쳐갖고 손 여기를 다쳐가지고 3달 동안 운동을 못했었는데 운동선수면 부상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잘 이겨내야지 이제 한층 더 성숙한 클라이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연이 잘 이겨낼 거라고 또 믿고요. 지금 당장은 자인이에게 짐이 되는 목발. 하지만 언젠가는 이 고비를 넘어가는 디딤돌이 돼주지 않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자인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닌 훈련 일지를 쓰는 겁니다. 벌써 4년째 쓰고 있다는데요. 오늘 어떻게 운동했고 몸 상태는 어땠고 등반하면서 느낌 같은 거. 오늘 일기장에서 자인이는 고통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여고생이지만 운동을 하면서 자인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단련시키는 법을 빨리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인이는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일반부의 우승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고3이 된 지금은 국내 최강자, 세계선수권대회 5위 입상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자인이 특유의 남다른 성숙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생각했을 땐요, 그냥 저 자신한테요 웃음을 줄 수 있는 게 스포츠 클라이밍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이거 하면 즐겁고, 어떨 때는 뭐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극복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좋고 다 좋아요. 자비 씨가 오랜만에 학교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형, 형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내가 원래 좀 바빠. 재수없어. 생활체육과 2학년에 다니는 자비 씨. 대회다 연습이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산악부 모임만큼은 꼭 참석하려 애를 씁니다. 암벽 등반과 관련이 있는 모임이라 아무래도 과 모임보다는 더 애정이 간답니다. 용서폭이라고 폭포 옆에 벽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등반을 하는 거야, 3일 동안. 그리고 등반을 하고 가는 거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벽 등반을 거기서 하고 다시 구례로 나와서 이제 지리산을 올라가는 거지. 지리산 때 것까지 사는. 다음 주엔 동아리 회원들과 지리산 등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동아리방에 온 김에 후배들에게 암벽 타는 노하우도 한 수 가르쳐 주는데요. 좀 모으고 저기 초록색 뿔. 엄지손가락이 되게 중요해. 11번. 모처럼의 휴일이건만 오늘 하루도 여전히 클라이밍의 연속이네요. 제가 거의 모든 생활이 이제 거의 운동이랑 뭐 클라이밍 그런 거에 관련돼 있어요. 뭐 산악부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평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다른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좋아요, 이게. 21살. 자비 씨의 청춘은 암벽 속에 푹 빠져 있는 듯합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자고 난 자하 씨가 아내 현숙 씨와 심야 데이트를 즐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스포츠? 대학 3학년에 다니는 자하 씨는 지난 6월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산악 등반 대회에서 만난 3살 연상의 선배였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농구에 관련된 그런 스포츠 세계에서
요즘 이 젊은 부부는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저변을 좀 더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인 거죠. 아직 스포츠 클라이밍이 그쪽에 관련된 게 별로 없거든요. 한번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해보고 싶어서요. 그게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자아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부부는 함께 유학을 떠날 생각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깐 미뤄두고 아직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 빨리 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람들한테? 응? 나한테 의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뭐라 그러더라? 왜? 아 그냥 너무 좋아서 했다고. 너무 좋아서. 운동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운동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 항상 챙기면서 이제 부모님 말씀 들어가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혼자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많더라고요. 혼자 받는 스트레스도 좀 있고. 네, 그거를 제가 별 힘은 안 되지만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나 봐요. 그게 의지가 되고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래야지. 고생만 할 텐데. 아니야.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내조를 하는 게 제 목표랍니다. 그래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든든하지? 든든해. 남들은 때로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대답하죠.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데 왜 굳이 결혼을 망설여야 하냐고 말입니다. 인천 문학경기장.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야외 암벽 연습을 나왔습니다. 물론 자인이도 동참을 했죠. 오늘 시합 전에 마지막 같이 하는 훈련이니까 안 다치게 조심하고. 예. 오케이. 가자. 야외 인공 암벽은 보통 15에서 20m 정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 매듭을 팔자 대감기 매듭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 매듭을 써요. 등반할 때. 생긴 게 이렇게 팔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팔자 매듭이라고. 잘 안 풀려요? 네, 안 풀려요. 게다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초크까지 갖춰야 비로소 등반을 할 수 있는데요. 타이밍 6분, 등반 시간 7분. 오케이? 주황색 시작! 자아 씨가 시작을 외치자 두 선수 급하게 뭔가를 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잊을세라 머릿속에 저장을 시키는데요. 어떤 선수들은 손동작을 해가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처음 본 루트인데요. 그걸 6분 동안 외워갖고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외웠나 확인하는 거죠. 이 작업을 루트 파인딩, 암벽에 달린 홀드를 확인하고 자신이 갈 길을 정하는 과정인 거죠. 본격적 연습이 시작되면 한켠에선 또 다른 선수가 경기 중인 선수의 안전을 돕습니다. 뒤에서 하시는 역할은 이제 여기 선등자가 올라가면 안 떨어지게 이제 학보 봐주기라고 하나? 이제 상대방이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줄 잡아주고. 암벽의 높이가 높고 바닥에 안전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줄이 선수의 생명줄인 셈이죠. 한편 암벽을 오르기 시작한 자비 씨. 자비 씨는 빠른 속도로 10여 미터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정상에 도착. 정해진 시간을 2분 가까이 남겨두고 유유히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는데요. 5분 10초. 좀 불만족이에요. 아무래도 자기 등반에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제 자신은 조금. 다음은 자인이 차례입니다. 난수도 없는 난수 하시고요. 네. 여기는 저기 실내보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떨어지면서 바닥까지 안 떨어지니까요. 이게 저한테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져도 땅바닥에 주저앉을 일이 없으니 실내 암벽장보다는 조건이 더 좋다는 자인이. 언제 아팠냐는 듯 순조롭게 암벽을 오릅니다. 연습하러 나온 사람들은 아예 자인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한 발로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몇 년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하네. 보통이 아니야 저 양반. 지금. 역시 국내 최고의 선수답게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는 자인이. 한 번만 사인아. 완등점이 바로 눈앞. 그런데 마지막 남은 홀드를 잡지 못해 아쉽게 떨어지고 마는데요. 너무 아깝게 떨어진 터라 더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에는 다 끝냈던 코스인데 한 번만. 하지만 아버지, 무사히 끝내고 내려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반기 부스만 한가? 그럼 한 달, 두 달이면 될 거예요. 원장이 가고 이제 원장 만나봐야지. 원장이 휴가 갔더라고. 원장이. 그새 아버지의 친구분이 자인이의 등반 모습을 지켜보셨네요. 그냥 스스로 하는 그 모습 보면 이 선수는 이런 선수다 보여지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고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주변에서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죠. 자인이는 그 무엇보다 고통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욕심이 많아서요. 제가 꼭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 모든 이게 딱 마음먹은 건요. 이렇게 딱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질 않는 상태. 이거 크다. 100크다 이거. 아픈 발을 이끌고 자인이도 끝끝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색 오른손, 연두색, 하늘색 가고 그다음 발 빨간 거 왼발 찍고. 루트 파인딩이 끝나면 선수들은 모두 대기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힌트를 얻게 되면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기실에 있어야 할 자인이가 갑자기 밖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도대체 대회를 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에 지금 깁스를 한 상태인데 그거는 인공 보조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깁스를 갖다가 지금 빼야 되는데 근데 깁스를 빼지 않고는
등반 대회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 근데 깁스를 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회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건데? 선수 등록을 할 때만 해도 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픈 발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인이는 더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한편 대회장에선 남자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하 씨도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그간 100여 개의 대회에 참가했는데도 언제나 이 순간만큼은 호흡이 가빠집니다. 다시 긴장될 때 긴장 끄는 자신만의 방법은? 그냥 호흡을 좀 크게 해줘요. 되게 웃어요. 긴장 풀기 위해서 일부러 웃어요? 네. 서울전매 숭실대 김자하 선수입니다.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가뿐하게 완등점에 도달, 무사히 경기를 마치는데요. 비가 와서 좀 미끄럽긴 해도 자비 씨 형과 마찬가지로 완등점에 도달했습니다. 김자하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드가 젖어갖고 많이 미끄러워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안등했으니까. 준결승전을 기다리는 형제. 예선전 얘기로 초조함을 달랩니다. 발 찍고 가려니까 한참 먼 거야. 맞단가? 뛰었어. 맞단가? 뛰어서 그냥 대충 걸리길래. 맞단가? 완등 전전 거. 이상하게 막 폼 이렇게 차 있고 이상한 거? 내추럴. 마지막 한참 멀더라고. 그냥 던졌지. 난 그냥 딱 잡힌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자하 씨에겐 자비 씨 말고 또 다른 응원군이 있습니다. 그냥 부적 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막 루트하자고. 결혼 반지. 했어요. 형님 그거 하지. 근데 이거 안 한 거 같은데 형한테 물어보니까 했어요. 항상 경기할 때 매달 네. 또 올라왔어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반지랑 목걸이에 걸려있는 펜던트랑 거기 다니면 막 하고 하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2달. 새신랑에게 아내는 언제나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어. 오케이. 대회장에선 준결승전이 한창입니다. 예선보다 좀 더 높아진 난이도에 하는 이들도 보는 이들도 모두가 가슴을 졸입니다. 준결승전 자비 씨의 순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균형을 잡으려 더욱 큰 소리를 내보는 자비 씨.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완등점으로 향하는데요.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아휴, 한치 앞에 바로 천리길이었습니다. 아쉽게 완등에 실패하고 마네요. 이번 출전 선수는 김자하 선수입니다. 자하 씨가 동생의 목까지 해내겠다는 각오로 준결승전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해. 컴온. 내일 연기대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독도전 경기가 내일 아침으로 연기대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슬아슬 고지까지 다가간 자하 씨. 오케이, 완등 가자. 침착한 태도로 완등에 성공한 자하 씨입니다.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했던가요? 자인이의 속상함도 자비 씨의 아쉬움도 모두 씻겨나가는 순간입니다. 아가씨 목까지 열심히 했나 봐요. 남들은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이럴 땐 참 든든한 남편입니다. 진짜 좋았는데 뭐? 안 젖었어? 좀 젖었는데 별로 안 어려웠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기분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은. 그만큼 좋아요? 네. 특히 지금 또 첫 안등이잖아요, 중결승.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이게 별로 안 왔어, 오늘. 그래? 오늘 몸 좋았다니까? 별로 떨지도 않았지. 난 비어서 가. 결승전이 있는 날 던져줘? 자인이가 오빠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손이라도 대볼까 저기? 오늘 모습이 밝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어요? 아직 밝진 않은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밤새 고민이 많았던 자인이. 대회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잘 빨리 나와서 다른 대회 준비 열심히 해야죠. 오빠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제서야 자인이는 순위표에 관심을 가집니다. 큰 오빠는 1위, 작은 오빠는 5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까요? 결승전인 만큼 관중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엇비슷하다 보니 문제가 더욱 어렵게 출제됐고요. 그래서인지 완등점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네요. 가족들의 걱정과 응원 속에 자비 씨가 먼저 결승길에 오릅니다. 자비 씨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온몸에 힘을 불어넣는데요.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순간 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 홀드만 더 잡으면 되는 상황. 하지만 결국 그 한 홀드를 놓치고 마는데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그때마다 속이 쓰립니다. 자하 씨 순서. 서울 숭신대 김자하 선수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과연 자하 씨가 어제와 같은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미끄러운지 손에 초크를 묻히고 조금씩 완등점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홀드를 남겨둔 상황.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암벽을 오르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자하 씨. 그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빠들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참으면서. 대회 결과 자하 씨와 자비 씨는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벽 등반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3남매. 등반을 하며 그들은 즐거움, 고통, 그리고 희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 또한 암벽 등반,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좋아하는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일이니까.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클라이밍이고요. 클라이밍이 제 인생이에요. 그런 의문을 안고 사는 3남매. 자하, 자비, 자인. 그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따라 자하 씨의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럴수록 자하 씨 한 걸음이라도 더 오르려 안간힘을 쓰는데요. 잡힐 듯 하면서 좀처럼 다가설 수 없는 정상.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하 씨 또다시 암벽 위에 몸을 실어보는데요. 꼭 참고. 암벽화는 좀 작은 걸 신어야 발끝에 힘을 모으기가 쉽다는데요. 좀 따가워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엄살 한번 피우지 않고 연습에 임하는 자하 씨. 그래서 헬스는 주로 상체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됩니다. 그리고 8. 혼자 하기엔 아무래도 지루한 운동.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 게으름을 피우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서로 은근히 경쟁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서로 봐주니까 또 자세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또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좋아요. 좀 더 올려야겠다. 어? 올려야겠다, 한 개 더. 무게를 더 올려야겠다고? 몇 킬로인데 지금? 65? 누가 좀 더 무거운 어깨를 들어 올릴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느라 형제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형제가 또다시 암벽장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빼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좀 두려우면서 설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렵긴 한데요. 방법으로 오르는가에 따라 그 성적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형제가 등반과 인연을 맺은 것은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산악 등반을 즐겨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산에 올랐다는 형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해 이젠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가장 본능에 충실한 스포츠가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깊이 파고 들어와 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나름대로 깊이 파고 들어와 보니까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힘든데도 어떻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 힘든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형제는 헬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당기는 근육. 그래서 한 뼘만 더 뻗으면, 한 걸음만 더 떼면 금방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정상. 그러나 그곳은 그리 쉽게 다가와주지 않습니다. 다가가면 물리치고 또 다가가면 언제 가까이 왔냐는 듯 사라져버리곤 하는데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높은 곳을 갈망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걸까요? 그런 자아씨 곁을 지키는 또 한 명의 클라이머. 바로 자아씨의 동생 자비씨입니다. 왜 젖어있냐? 조용한 성격의 자아씨와는 달리 자비씨, 성격이 여간 걸걸한 게 아닌데요. 자꾸 미끄러지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자비씨는 아까 뭐가 잘생겼나요? 글쎄요. 몸이 무거웠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왔더니 몸이 가벼울 것 같네요, 이제. 성질을 낼 땐 불같았는데 그것도 잠시. 자비씨는 이내 등반에 집중합니다. 화도 잘 내고 뒤끝도 없는 성격인 거죠. 자꾸 등반에 실패하자 형제가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 41번에서 42번 내려가는 거예요. 노란 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번 먼저 잡고 그 다음 39번 오고 41번, 42번 이렇게.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의 한 종류인데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암벽을 어떤 코스를 선택해 어떤